포물선 위의 두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5일 때라고 했으니까, 자, 포물선을 그려보면 y제곱은 4px에서 p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1,0을 초점으로 가지면서 포물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초점이 1,0이면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준선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포물선 위에 점 A가 초점까지의 거리가 5라고 합니다. 그리고 B도 5니까 여기 길이가 5라고 했을 때, 자, A, B 점을 그렸을 때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포물선은 같아요. 그게 정의였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점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도 5고 여기 길이도 5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도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 점 A의 x좌표가 구해지겠죠? 마이너스 1, 얼마에서 여기 부분은 5만큼 x좌표를 5만큼 더하면 x좌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4 플러스 4. 마찬가지로 점 B의 좌표도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얼마니까 거기에 5만큼 길이를 더하면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x좌표로 알 때 y좌표는 이 점이 포물선 위에 식에 있기 때문에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 4를 대입하고 y의 값을 찾아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쪽이 양수니까 4고 이쪽이 같은 x값 4에 대해서 y값은 마이너스 4. 따라서 점 A, B는 실제로 y축에 평행한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수직으로. 길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y좌표의 차이, 길이를 4에서 4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하면 길이는 8이 됩니다. 자, 포물선 y제곱은 12x라는 뜻은 4px에 의하면 p의 값이 3입니다. 따라서 초점 F의 좌표는 3,0이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는 3입니다. 자, 세 점이 포물선 위의 점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선을, 포물선이 그려져 있을 때는 준선을 자동으로 그리는 습관을 들이면 문제를 해결할 때 쉽습니다. 자, 점 포물선과 준선,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C도 포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점 B도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 삼각형 ABC가 무게중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삼각형 점 A의 x좌표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A, 얼마, 점 B의 좌표 x좌표를 B, 얼마, 점 C의 좌표를 C, 얼마라고 놓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AF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 AF의 길이는 이 파란 색깔 부분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AF의 길이는 이 부분은 같은 게 여기 길이랑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 길이를 찾으면 AF와 똑같습니다. 자, 이 길이는 어떻게 찾냐면 x좌표 길이, 여기가 수직이니까 x좌표의 차이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x좌표의 a 값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x좌표에서 x좌표 길이에 뺐을 때 길이인 a 플러스 3. 자, bf는 어디 있냐면 여기 길이가 bf이죠.
자, BF의 길이는 어떤 거와 같냐면 이 길이와 같습니다. 여기 길이는 점 B의 x좌표에서 이 점의 x좌표를 빼면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점 B의 좌표를 B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의 x좌표는 이 점의 x좌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빼면 플러스 3. 그래서 여기는 B 플러스 3. CF의 길이는 자, 여기 동그라미 부분에 해당하죠. 이 길이는 여기와 같으니까 자, 여기 길이는 마찬가지로 x좌표인 C에서 이 점의 x좌표는 똑같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으로 C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를 더한 값을 찾는 게 목적인데 무게중심의 힌트를 아직 안 썼죠. 무게중심은 자, x좌표끼리 다 더한 후에 무게중심 구하는 무게중심 x좌표만 구해보면 x좌표의 전체 다 합한 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3으로 나누면 되죠. 이 값은 점 F의 x좌표와 똑같죠. 점 F의 x좌표가 점 F가 무게중심이니까 따라서 점 F는 3입니다. x좌표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 그러면 이걸 다 합한 더한 식은 9 더하기 9. 그래서 18. 자,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4x라 하면 p가 이때는 4px에 해당하는 값을 대입했을 때 p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마이너스 1. 자, 초점과 포물선 위에 점이 p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이거 소문자 p예요. 자, 이 점 p하고 초점과 점 P하고 준선과 이르는 거리는 같습니다. 그게 포물선의 정의죠. 자, 그러면 문제는 AP하고 PH 길이라고 했으니까 AP의 길이하고 PH의 길이를 합한 값은 PH와 P 여기 점 F라고 두었을 때 PH와 PF가 같기 때문에 AP 더하기 여기 길이 더하기 PF와 길이 합을 구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합한 것의 최소값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 점 P는 포물선 위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 A와 이 점 F는 서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 P를 어딘가에 두었을 때는 길이의 합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겠죠. 이렇게 제일 가장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냐면 당연히 직선에서 생기겠죠. 점 A와 점 F를 정확히 이렇게 가장 짧은 최단 거리는 바로 이 점이 P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AP 더하기 PF의 길이는 점 A와 점 F의 거리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리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의 제곱 0에서 4의 제곱을 뺀 거에 루트를 씌우니까 1 더하기 16 그래서 루트 17
자, 타원과 원의 교점을 P랍니다. 자, 대충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타원의 A 값은 5, B의 값은 3. 자, 원은 4,0이 중심이 되겠죠. 반지름은 제곱이 9니까 반지름은 3. 따라서 중심이 4,0을 찍으면서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위로 선생님이 점P를 그릴게요. 마이너스 4,0과의 거리를 찾아라. 자, 그런데 자, 타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냐면, 자, 타원 위에 있는 점은 초점과 초점까지 거리의 합이, 자, 여기서 초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A 제곱이 25고 B 제곱이 9면, 자, C에 관한 ABC에 관한 공식이 뭐였어요? A 장축이 A니까 2A니까 A 제곱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C의 값이 여기서 4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여기가 초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개가. 자, 그러면 이 초점까지 거리의 합은 2A가 되니까 여기 길이의 합 2A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그냥 P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Q라고 할게요. 그러면 P 플러스 Q가 2에 2에 해당하는 10이 됩니다. A가 5니까. 자, 근데 문제는 Q가 여기서 얼마일까요? Q가 중심과 원 위에 있는 점의 길이에요. 그 뜻은 Q가 여기 3이라는 거죠. 3. 반지름. 따라서 P가 바로 나옵니다. 7. 근데 점 P와 점 A 사이 거리가 P니까 정답은 7이 됩니다. 타원에 접하는 직선, 접선을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다시 이 타원에 접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면, 자, 타원이 A제곱이 9니까 A는 3, B제곱이 4니까 B는 4.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타원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타원에 접하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y 절편은 마이너스 5.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직선이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접점을 모르지만 우리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원의 기울기가 m일 때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있죠.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 공식을 알아두면 요긴하게 계속 접선의 방정식에서 쓰이니까 한번 이거를 접목해서 m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이 타원에 접하는 a는 여기 a제곱이 9인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대입을 해서 a제곱은 9고 m제곱은 1이고 b제곱은 16이 됩니다. 여기가 a제곱이고 여기가 b제곱이니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5일 때 y절편 하나,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하나가 더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때는 y절편이 하나가 플러스 5일 때 일 겁니다. 자, 그러면 상수 a의 값을 어떻게 한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또 다른 평행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또다시 이 타원에 접한다. 그 접하는 직선은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럼 x축 방향으로 a만큼 접하는 걸 어떻게 사용할 식을 만들죠? 자, x 대신에 뭘 넣으면 되냐 하면 x-a 이게 요 우변의 그 식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그다음에 요 값과 요 5 값이 똑같으니까 a-5는 5, a는 10입니다. 타원의 기본 도형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우변에 1을 만들기 위해 양변을 4로 나누을게요. 그러면 자, a제곱은 4, b제곱은 1이죠. 따라서 a 값은 2, b의 값은 1입니다. 자, 이 타원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하고 타원 위에 1사분면 위에 한 점을 P라 할 때 OAP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사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기 힘들므로 쪼개서 두 개의 삼각형의 합으로 구할 건데 여기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넓이는 밑변이 2고 높이가 1인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의해 1이에요. 그러면 이 넓이, 사각형의 넓이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그 요소가 되는 지점은 이 점 P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클 때를 찾으면 되는데 삼각형의 밑변을 AB의 길이로 잡으면 높이는 가장 높은 지점에 해당하는 점 P가 어디에서 가장 높을까요? 점 P를 찍었을 때 1사분면 위의 점 P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그렇죠.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가장 높은 높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기울기가 지금 이 직선 AB의 기울기와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사용하면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따라서 n 대신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에 a제곱이 4고 b제곱은 1. 따라서 y는 자, 여기서 두 개인데 1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y 절편이 플러스인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우리가 찾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하므로 자, 높이는 여기에 높이를 찾을 때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결국에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찾냐면 이 직선 위에 한 점, 임의의 점에서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점을 임의의 점으로 두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은 0,1이죠. 0,1. 자, 0,1과 아니요, 반대로 선생님은 이 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선택할게요. 0, 여기 점을 선택할게요. 0,√2. 그래서 이 직선과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으니까 0,√2가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x고 그 다음에 y좌편이 1이니까 얘를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 자, 그래서 이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1의 제곱, 2의 제곱 분의 절대값 2 루트 2 마이너스 2
따라서 루트 5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런데 유리화를 해보면 5분의 지금 높이죠. 얘가 높이니까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얘의 높이를 찾았으므로 이 위에 있는 저 삼각형의 여기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스 삼각형에 의해서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5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지금 우리가 구한 루트 5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2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5분의 루트 5가 약분이 되면서 2 루트 2 마이너스 2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최종 사각형의 넓이는 아까 구한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1하고 지금 구한 삼각형의 넓이 1을 루트 2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정답은 최대값이 루트 2가 됩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이 접선의 높이를 찾아서 삼각형의 최대 넓이를 찾는 것이 목표였어요. 자, 포물선과 타원이 만나는 점에서 그 곡선 각각의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B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점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교점을 직접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교점을 P, Q라고 두면 첫 번째 P, Q는 이 곡선 위에도 있고 이 곡선 위에도 있으니까 그 방정식에다 넣으면 각각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식 하나, 두 번째 식은 이것을 만들고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그 점에서 이번엔 두 곡선의 각각 그은 접선을 찾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이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자,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죠. QY 제곱 대신에 QY를 대입하고 자, 4 그대로 쓰고 X 대신엔 2분의 X 플러스 P를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썼습니다. 자,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 곡선의 XY에다가 각각 대입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대입이 가능하죠. 이 점이 P, Q일 때 자, X 대신엔 뭐로 가능하냐면 X 플러스 P, Y 대신에는 평균치 Y 플러스 Q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르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입을 그대로 하면 된다. 기존 곡선의 방정식에.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고 근데 우리는 접선의 수직은 걸 찾아야 되니까 기울기만 궁금해요. 그러면 기울기는 y는으로 고쳤을 때 x 개수죠. 그래서 q분의 2가 첫 번째 기울기입니다. 자, 네 번째 타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x제곱 대신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px y제곱 대신에 qy를 대입합니다. 1.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y는으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y는으로 고치기 위한 작업을 하면 x 앞에 있는 개수만 궁금한 거니까 마이너스 12분의 p에 여기에 곱해질 역수에 해당하는 q분의 b제곱 블라블라 x 이런 개수가 생기면서 얘가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기울기가 수직이므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조건을 하나씩 써봤더니 자, 밑에 약분을 하고 6q제곱분의 pb제곱은 마이너스를 각각 떼어서 1이 되었어요. 근데 자, 조합을 해봐야죠. 이 식과 이 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식인데 자, q제곱이 4p와 q와 p의 관계가 여기서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여기다 q제곱 대신에 넣어보면 6q 대신에 q제곱 대신 4p
pb제곱이 1이 돼서 약분을 하면 24분의 b제곱이 1이 나옵니다. 따라서 b제곱이 24면 b는 2루트 6이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 타원 위에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합니다. 자, 그러면 점 P가 지금 X1사분면 위에 있는데 X과 Y 값을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 A, B로 설정을 해보면 이 점 A, B는 타원 위에 있으니까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A, B의 관계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P에서의 접선을 구해야 하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각각 대입을 하면 되죠. X제곱에다가 AX를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Y제곱에다가 BY를 대입하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으니까 X축 A점은 Y가 0일 때, 즉 이 접선의 방정식에 Y다 0을 대입해보면 자, 9분의 AX가 1입니다. 따라서 X값은 A분의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점 A 값을 찾았고, 마찬가지로 점 B는 이 접선 방정식의 Y절편에 해당하는 X값이 0이니까 Y를 대입하면 X에다가 0 대입하고 Y값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16분의 BY는 1, 따라서 Y값은 B분의 16. 자, 이렇게 해서 점 A, B를 찾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구하는 게 문제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각각 점 A X좌표와 점 B의 Y좌표, 이 길이는 A분의 9죠. 이 길이는 B분의 16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보면 2분의 1에 A분의 9, B분의 16이 됩니다. 곱하면 약분을 하면 A, B분의 72예요. 이 넓이의 최소값을 찾아야 하는데 A, B의 관계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있죠. 자, A, B의 관계식은 여기서 이거 A, B하고 이거의 관계식을 바라봤을 때 우리 최소 구하는 문제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가 떠오를 거예요.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는 뭐냐? 둘 다 양수일 때 합이 곱의 2루트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기하 평균 관계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접목을 하기 위해서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이 값은 2루트 이거 두 개를 곱한 값이랑 같죠. 자, 얘가 여기서의 A, 얘가 여기서의 B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자, 9하고 16은 각각 루트를 벗겨 나오면 3하고 4로 나오고 A, B는 양수니까 루트를 벗겨 나오면 A, B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6분의 A, B. 자,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1이 부등호 6분의 A, B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은 6분의 A, B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따라서 A, B는 6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양변에 6을 곱했어요. 자, 그러면 A, B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A, B분의 72는 어떻게 됩니까? A, B분의 1, 6분의 1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A, B분의 72는 양변에 72를 곱한 거니까 12보다 크거나 같다. 즉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12입니다. 자,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쌍곡선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자, 쌍곡선의 방정식을 써보면
B거나 혹은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x, y가 이렇게 껴있듯이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평행이동을 한 쌍곡선의 형태가 보통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건데 얘를 전개를 하면 이것들을 전개를 이제 한번 해보면 어떨 때 쌍곡선이 방정식이 나타낼 수 있냐면 실제로 얘는 뭐 전개하면은 어쩌고저쩌고 x 뭐 이렇게 껴있겠죠. 거기에 a 제곱분의 1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분의 1에 y 제곱에 블라블라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y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a제곱분의 1은 항상 양수일 거고 b제곱이 양수이니까 마이너스를 한 값은 항상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고 여기에 있는 상수도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지만 쌍곡선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항상 공통적으로 특징을 가지냐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즉 2차 곡선에서 이렇게 얘를 기본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하고 y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하고가 두 개의 그 부호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a 곱하기 b가 음수다. 자, 왜 얘가 양수고 음수인데 왜 곱했을 때 음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일 경우도 생각을 해줄 수 있으니까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기만 하면 되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하면 플러스 1로 바꿔주면 여기의 부호가 다시 바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수에 따라서 쌍곡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가 곱했을 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x제곱 y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4 사이니까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타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타원이면 여기가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타원은 여기가 플러스 1이죠? 여기가 타원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1이건 마이너스 1이건 어쨌든 얘네 두 개의 부호는 항상 같겠죠. 플러스일 땐 플러스일 거고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일 거고. 그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 그래서 타원은 이때는 양수 두 개를 타원일 때는 A하고 B를 곱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 게 A와 B가 같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와 B가 같다는 뜻은 여기가 같으면 이 값은 실제로 타원이 아니고 양변의 A 제곱을 곱함으로써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A, B는 서로 다르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타원이고 만약에 A와 B가 같으면 이때는 원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